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한 줄 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1년 동안 실종되었던 제 친구와의 기적 같은 재회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9년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던 시절로 따뜻해지기 시작한 초여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았죠. 그 당시 저에게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옆집에 사는 절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학교를 갈 때도 항상 같이 갔고 수업이 끝나 집으로 올 때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만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족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님 그리고 오남매였어요. 친구는 오남매 중에 넷째였고요. 저희 집과 그 친구 집은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오전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같이 집에 가려고 교문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고 혹시라도 먼저 집에 갔나 싶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셨고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니 학교에서 아직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으시길래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혼자 왔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친구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곤 걱정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 부모님께서는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제발 따르기를 바라시며 달려가셨지만 매번 헛걸음이었습니다. 친구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친구 아버지께서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다 병에 걸리셨고 끝내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저희 집은 제가 14살이 되던 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때까지도 딸을 찾지 못하신 친구 어머니께서는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 거라는 얘기를 같은 동네에 살던 동생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동생은 친구 집안과 종가 친척이었기에 친구 집 소식을 전해 듣곤 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도 그 동생과는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도 결혼을 해 새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연스레 그 친구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어느 수요일 아침 저는 습관처럼 TV를 켰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느라 TV는 보지 않았고 소리로만 듣고 있었죠. 그 당시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이상벽,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였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었고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야? 정말 우리 엄마 맞아? 라며 통곡을 하는 사연자와 공감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곤 하던 프로여서 저는 그 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봐왔습니다. 시청자가 사연을 신청해 그 사연이 채택되면 방송에 나와 사연을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가족이나 찾고 싶은 사람을 찾는 프로였어요. 그날도 한 사연자가 나와 부모님을 찾고 싶어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며 말을 하는데
긴장을 해서인지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길게 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자주 놀았고 집 뒤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큰 나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누군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자기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있던 저는 출근할 시간이 다 되어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든 순간 사연자의 다음 말에 제 가슴이 뛰었고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연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이 같이 살던 할아버지였던 것 같고 그 나무 아래에서 친구와 자기가 소꿉놀이를 했던 그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친구와의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때 친구와 제가 어렸을 때라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친구 할아버지께서 나무에서 떨어진 그날 저희 둘은 오전반이 끝난 후 바로 친구 집 뒤에 있는 밤나무 아래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고 친구 할아버지께서는 톱으로 나무가지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재밌게 놀고 있던 그때 할아버지께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밤나무에서 떨어지셨고 크게 다치셨습니다. 너무 놀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고 지나가시던 동네 아저씨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할아버지를 업고 친구 집으로 뛰어가셨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힘들 것 같다고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며칠 앓다 돌아가셨어요. 사연자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친구가 확실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고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연을 아시는 분이나 관계가 있으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전화달라는 사회자의 멘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방송 관계자는 저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친구라고 했더니 부모님 연락처나 사는 곳 아냐고 묻더군요. 저는 같은 동네 살았던 동생하고 연락하고 있으니 아마도 연락처 알고 있을 거라고 했고 그 동생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 동생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먼저 TV를 켜서 그 방송을 보라고 했죠. 내 친구 찾은 것 같은데 친구 어머니께서 아직 그 동네 살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친구 어머니께서는 아직 그 동네에 살고 계셨고 친구 어머니를 동생 집으로 잠깐 모시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방송 보시다 너무 놀라서 쓰러지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생과 전화통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에 동생 집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슴을 졸이며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엄마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친구에게 몇 마디 물어보시더니 딸이 맞다는 확신이 드셨는지 친구 어머니께서는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또한 울먹이면서 정말 우리 엄마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니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고 물었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다고 말하니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보았던 우리 엄마 맞아 하는 그 말을 지금 친구가 하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고 친구를 찾았다는 기쁨과 방송에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장면은 전국으로 전파를 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좋아 출근해야 하는 것도 있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각은 뻔한 거였고요. 그 뒤 친구와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날의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난 후 평상시와 똑같이 학교 문방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분이 이모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먹을 게 많지 않아 배를 고를 때가 있던 시기라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밥을 먹은 후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도착한 곳이 고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16살까지 살았는데 사춘기 때라 많이 힘들었고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말없이 나왔고 공장일도 하고 식당일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많이 했다고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딸아이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부모님 찾고 나서 하기로 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부모님을 찾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조만간 얼굴 보자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우린 약속을 하고 만났고 종종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만난 친구는 6개월 후 가족분들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도 물론 초대받아 결혼식에 참석했고 친구 어머니로부터 고급스러운 이불을 선물 받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박 웃음을 짓는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같이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사진을 찍던 분이 저보고 혹시 방송에서 딸 찾아주신 그 친구분이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렇다고 말했고 친구와 저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와 재회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이야기고 너무도 소중한 저만의 행복한 추억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해줬을 때 말하더라고요. 기적 같다고, 그리고 영화 같다고요. 제가 만약 그날 TV를 보지 않았다면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 친구를 찾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종종 찾아오지만 그 기적이 남긴 자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웃음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줄일기였습니다.